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평소의 발견, 유병욱 작가의 책입니다. 유병욱 작가는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냈어요. 카피라이터로 삶을 살았던 유병욱 작가가 두 번째 책을 낸 건데, 첫 번째 책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을 내고 이번에 새롭게 평소의 발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카피라이터의 생활을 자신의 에세이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고요. 책이 생각보다 술술 읽힙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고 자신의 일기를 쓴 것 마냥 이렇게 큰 무리 없이, 큰 어려운 단어 없이 좀 감성적으로 썼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에세이라 해서 통찰을 조금 찾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취미생활 또는 자신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사실 저 유병욱이 누군지 몰랐어요. 일단 찾아보니까 CD즈 의자 광고를 대행했던 광고 대행업체에서 근무한 카피라이터입니다. CD즈 의자 광고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인생을 바꾼다는 의자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저자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한 후 광고 촬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는 몰라도 그 광고는 여전히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거 보니 잘 만든 광고인 것 같아요. 그 광고를 보고도 저 광고 문구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게 의자의 브랜드, CD즈가 의자에 대해서는 브랜드력이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었던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 광고가 남아있으니까 이 저자가 누군지 제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유병욱은 몰라도 CD즈는 안다. 정말 광고업자로서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까요? 자신이 기획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자체가 광고의 힘을, 자신의 광고를 어떻게 잘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대림건설에 지은 아파트, 이 편한 세상이 한때 밀고 있었던 진심이 짓는다. 이것도 이 저자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박웅현, 책은 도끼다를 쓴 박웅현 카피라이터의 작품을 알고 있었는데 아마 같은 팀으로 일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도 같이 협업을 해서 했던 그 광고의 하나였고, 그리고 어찌 보면 선후배 사이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었는데 정말 편안하게 손쉽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적인 어떤 힘, 감성에서 나오는 그 아날로그적인 힘,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지 구분을 하기 좀 모호하지만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의 저자였다고 생각이 돼요. 컴퓨터로 이렇게 타자를 치는 것보다 연필로 글씨를 슥슥거리면서 소리를 내어서 쓰는 이런 걸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광고업계에서 나름 유명한 카피라이터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책을 읽게 되어서 그 유병욱 씨의 생각을 이렇게 간접으로나마 제가 읽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는 거,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목 그대로 평소에 자기가 갖춰야 되는 어떤 힘, 평소에 느낄 수 있는, 평소를 잘 했을 때 자기가 인생에서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 평소의 힘, 그걸 잘 깨우쳐 주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리고 자신이 집중해서 무슨 일을 역량을 발휘해서 집중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집중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건 아니듯이, 평소에 자신의 일에 대한 상념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평소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연결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걸 평소에 생각해서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느끼고 평소에 작성하고 평소에 휴식하고 그런 걸 잘 함으로써 평소에 잘 휴식하는, 자신의 자아를 잘 찾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평소에 발현되는 이런 힘이 사실상 업무를 하면서 큰 능력이 될 수 있다. 재미난 말들이 있어요. 쉽게 말 못하는 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문구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뭔가를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그 용어 또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한마디로 명료하게 딱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될 무엇인가가 그에게 어떤 통념이나 통찰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내리에 박히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이 결정적인 것을 말해준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업무를 하면서 메일을 주고받을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메일을 주고받을 때 간혹 가다 보면 오타가 발생하는 그런 메일을 간혹 받는다고 하는데, 그 오타에서 자신이 느꼈던 이 감성을 잘 전달해 주던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죠. 오타를 쳤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물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상대방한테 편지 또는 이메일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최소 3번, 4번은 다시 훑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문구 하나하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오타 하나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최소 3번은 더 읽게 됩니다. 그 상대방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 내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그 의미가 오타 하나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인간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의지라는 겁니다. 네, 이 말도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인간관계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점점 좁아지는데, 그 좁아지는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아니면 가끔이라도 한 번씩 전화통화라도 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이는 계속 유지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메시지 전달?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네, 광고 문구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들과 어떤 좋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전함으로써 이어지는 인간관계에서 좀 더 나은 그리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인간관계는 의지로 하는 것이다. 우연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 네,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 인연이라는 거죠.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네, 또라이 보존의 법칙. 3명 이상 모이면 꼭 1명은 또라이라는 거죠. 혹시 주변에 또라이가 없으면 본인이 또라이라는 겁니다.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느 조직을 가든 꼭 1명은 이렇게 자신과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 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사든 아니면 후배가 되었든, 직속 후배가 되었든 직속 선배가 되었든, 이게 1명이라도 자신과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무척이나 힘들죠. 그 인간관계를 견디기 힘들어서 보통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연이 되면 그 또라이가 나가든지 내가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보직이 바뀌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년만 참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한 2년 정도면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간으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의지 문제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의지로 또 인간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은 2년이다. 강곡에서 몸담았던 이 유병욱이라는 이 저자가 어째 몸에 배었던 그 전달력이 이렇게 사르르 녹아있는 책이 아닌가. 그래서 뭐 본인이 의도를 했겠지만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전달되었다. 전달력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주말 동안 책을 한 4권 정도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소개할 만한 책은 이 책 한 권인 것 같아요. 나머지 책은 굳이 소개를 하기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 양서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점이 있어서 오늘은 이 한 권을 소개하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좀 바빠서 생각보다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책 읽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데 이 책 읽는 낙이 점점 사라져가서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